1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뭔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타로 카드 보시면 지금 칼 3번이랑 칼 8번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고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남아있고 문득 생각날 때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 처음부터 결과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그게 좀 마음에 답답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왜 약간 일이 다 끝나야 뭔가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걸까? 약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일을 겪어가면서 소통들이 좀 확실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것 같거든요. 좀 그래서 답답한 느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보통 뭐 누가 대놓고 여러분한테 거짓말한 건 아닌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왠지 막 완전히 솔직하게 말해주진 않은 것 같은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딱 너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좀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좀 뭔가 좀 있는데 싶은 불편한 부분?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과거 그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까지는 내가 뭐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지금 여기서 뭔가를 더 따지자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나만 더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건 좀 싫다. 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서 끝나면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났는데 상황은 끝나버렸지만 감정이 좀 남아있거든요. 갑자기 어떤 떠오르는 감정이 있고 장면이 있고 그거 진짜 이상한데? 약간 이렇게 멈칫하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으면서 오늘 1번 분들 카드들을 보면 곧 여러분한테 드러날 진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실은 누구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 사람 잘못이야 이런 진실이 아니고 저 사람 미워해야 돼. 저 사람 진짜 별로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뭐 얘기 자체가 막 되게 충격적인 반전까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냥 오히려 내가 그래서 좀 그동안 헷갈렸구나. 마음이 불편했던 거구나. 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약간 이제 이해가 되는 좀 그런 쪽에 가깝거든요. 이게 지금 겉으로 봤을 때는 사건이 다 끝났고 이미 결정된 일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그게 진짜 순수하게 내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다른 옵션이 있었던 건 아닐까. 좀 이런 차원도 생각하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미련이 많아서도 아닐 거고 과거를 두고 맺고 끊는 게 안 돼서 그러는 것도 아닐 거고 일단 지금 답답하신 이유는 그때는 정말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 상태로 상황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 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들은 과거로 당장 돌아가자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던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아무래도 이제 1번 분은 주어진 상황에서 또 그 안에 어떤 설명들이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렇게 100% 여러분한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상황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칼 3번 카드도 보시면 제 가슴에 상처가 있는데도 서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가슴에 텅 빈 부분이 있어요. 뭔가 빠진 게 있는데? 근데도 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도 내가 찔린 당시에는 그걸 따질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나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상황은 끝났고 지금 그냥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이걸 다시 말하자니 상처를 다시 말하자니 왠지 뭔가 미련이 있는 것 같고 집착하는 것 같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겼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그만 생각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거고 그래서 칼 8번처럼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대로 상처가 막 되게 깊어진 것까지는 아니고 요 정도 상태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꼭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그냥 가져가게 됐어요. 근데 봤더니 이제 어떤 버튼이 있는데 이게 무슨 버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가지고 왔다. 선풍기를 사왔어요. 그럼 선풍기가 일단 켜지고 꺼지는 건 알겠어요. 작동은 하거든요. 근데 원래 선풍기를 쓸 때는 강도 조절?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회전? 각도 조절?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버튼이 안 보이고 설명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막 뒤져봤더니 설명서도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답답해요. 이런 상태에서 조만간 1번 분한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엄청 심각한 고백, 어떤 폭로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선풍기는 가짜야,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굉장히 좀 일상적인 방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거든요. 누가 와서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하면 더 편한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덧붙여 줄 수도 있고요. 그때 사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얘기를 못 해줬어, 이런 식으로 추가로 나중에 따로 얘기를 듣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지나가던 정말 관계없는 사람, 제3자가 와서 갑자기 그 맥락을 얘기하면서 요즘에는 선풍기에 이런 게 있더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1번 분에게 다가올 진실은 여러분이 캐묻지 않아도 되고 그냥 상황이 물결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지금 컵의 시종이 나왔는데 이 카드는 굉장히 신선한, 처음 듣는 얘기, 이제서야 말이 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컵의 기사는 그 얘기가 진짜 내 마음에 깊이 와닿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알았을 때는 화가 나기보다는 그때 그래서 그 설명이 빠졌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었네, 좀 이런 반응에 가깝거든요. 막 그 사람이 미워지기보다는 그동안의 상황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좀 그런 차원에 가까워요. 이제까지 계속 마음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답을 찾는 좀 그런 느낌이죠.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세가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비슷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겠죠. 그럼 그때는 예전처럼 그냥 바로 돌아서거나 바로 결정해서 움직이진 않으실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거 설명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묻게 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좀 애매하게 말하면 그걸 이제 짚게 돼요. 그거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부분은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애매한 말을 던지면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혼자 의미 부여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1번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 외부 환경이 달라지는 그런 차원도 아니지만 사실은 내 기준이 명확해지는 차원에 가깝거든요. 내 기준이 분명해져요.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상황을 대처하는데 그걸 다루는 방식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풍기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다른 물건을 산다라고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게 되겠죠? 이 기능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설명서는 어디에 있어요? 나중에 모르면 어디로 전화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뭔가 확인해야 될 게 있으면 내가 누구랑 얘기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과거에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한테만 막혔던 정보들, 그런 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는 알아서 내가 준비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내가 물건을 사용하는 거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아야 돼요. 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결정할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표현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선풍기 같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한다거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때도 되게 세부사항도 꼼꼼하게 챙기는 거, 또 어떤 오해를 남기지 않는 거, 애매한 부분을 정정하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세부적인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또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만 있기 때문에 팔 생각만 하는 거지 사는 사람의 입장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하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게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물건 파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죠.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고 또 나를 지키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고 그 기준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또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 보면 지금 여러분 삶에서는 약간 내 목소리를 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관련된 상황, 내가 어떤 개입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걸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떻게 치러낼 건지 뭐 관계라고 한다면 이 관계에서 딱 두 사람이 걸쳐 있잖아요. 나랑 상대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또 내 주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깔끔히 대처하기 위해서 조만간 어떤 진실이 수면 위에 올라올 거예요. 아, 그때는 내가 정보를 알 수 없었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좀 그건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좀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인생의 다른 영역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게 엄청 큰 진실까지는 아닐 순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계기로 아, 내가 앞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이런저런 부분들도 챙겨야 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앞으로 좀 더 명확하고 특히나 1번 분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 카드를 보면 사람이든 뭐 환경이든 어떤 거 하나를 정리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끝난 일이다. 정리했다. 나 그거는 뭐 다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방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거기 좀 계셨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일어나서 문을 열고 문을 딱 닫고 이제 나와버린 좀 그런 이미지도 떠올라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진짜 끝난 것 같거든요. 그 터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셨어요. 뭐 책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책은 이제 다 읽으셨고 탁 이렇게 덮으신 좀 그런 이미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말 환경을 바꾸신 분들 아니면 특정한 한 사람이랑 거리를 두게 되면서 이제 관계 차원에서 정리가 된 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진짜 아직은 뭐 바꾸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는 거의 정이 다 떼진 약간 정 떼버렸어.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를 끝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약간 헛헛하신 것 같아요. 끝났다고 생각하고 머리로는 인지하는데 그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버튼 켜지듯이 그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 장면을 봤을 때 막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것처럼 확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때 가끔은 아, 내가 미련이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 분한테 곧 드러날 진실의 차원은 당신이 진짜 미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정말 놓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당신 마음이 약한 것도 아니다. 사실은 완전히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남아있는 게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오늘 타로 카드를 보시면 이제 은둔자 카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번 분들은 뭐 타고난 성향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부분,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마음에서 헛헛한 그 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잘 기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은둔자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주로 답을 찾을 때 혼자서 스스로 찾으려고 하거든요. 혼자 생각하고요. 혼자 결정하고 모든 책임도 혼자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둔자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 카드에 완즈 10번이 나왔거든요. 마음에서는 이미 한계 상황까지는 왔어요. 겉으로는 아 그래도 괜찮다. 내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진짜 너무 힘들고 내려놓고 싶어. 이런 생각도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심리들이 계속 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분 멘탈이 흔들리는 이유는 진짜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다른 영역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은둔자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진짜 뭐 충동적이지도 않고 즉흥적이지도 않아요.
내가 그거를 진짜 끝낼 때 하기 싫어서 그냥 막 던진 것도 아닐 거고 애초에 좀 뭔가를 쉽게 포기하는 분도 아니시거든요. 진짜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젠 진짜 여기까지야. 이렇게 결정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너무 책임을 많이 지셨고 부담도 큰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아요. 나 하나만 그냥 참으면 될 것 같고 내가 더 버티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짐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몸은 그 상황에서 떠나왔거든요. 근데 감정적인 짐은 아직도 가지고 오셨고 그 짐이 너무 많아요. 이 정리가 짐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여행을 갔다 왔는데 몸은 왔는데 아직 짐 정리가 안 된 거죠. 그 무게가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사실 끝나지 않은 쪽에 가깝다라고 보이고요. 짐 정리가 안 됐으니까 여행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끝을 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남아있는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내가 또 혼자 마무리하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관계를 끝내려고 해요. 더 이상은 안 되니까 그냥 접자 이렇게 내려놨는데 사실은 가지고 온 짐, 제대로 알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가방 안에 뭔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나 일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그거를 원래는 혼자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나눠서 했으면 충분히 여러분이 쉽게 하셨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다음 카드로 보시면 완주 3번이랑 힘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자, 똑같은 걸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카드들은 오히려 좀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차원이 좀 달라진다. 좀 이런 차원에 가깝거든요. 그동안 이번 분은 그 특정한 상황 안에 너무 깊게 들어가셔서 자아를 거의 일치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거의 나 자신처럼 대하다 보니까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내가 끝까지 혼자 할 게 아니었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충분히 잘한 거다. 이렇게 관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조만간 여러분이 알게 된 진실은 약간 상황의 에너지가 이제까지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좀 이런 걸 알게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계속 끌고 오신 일이 있거든요.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예전에는 좀 누군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조금 흐릿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뭐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반대로 또 상대방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좀 이런 역할의 부분들이 특히나 좀 더 애매했던 것 같아요. 어떤 관계라고 한다면 아니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 다들 축이 있잖아요. 저울이 있는데 그게 좀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거든요. 내가 짐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거의 자아를 묶어놨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제 더 이상은 못한다. 이제까진 여러분이 짊어졌는데 이게 뭐 환경이든 역할이든 책임이든 이젠 더 이상은 못해. 내가 짐은 덜 거야. 약간 이렇게 선을 긋게 되는 차원이 강하거든요. 그게 뭔가 정말 조급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당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내가 그때는 정말 자아를 묶어놓을 정도로 완급 조절이 안 돼서 다 내가 끌어안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거기까지 하는 건 아니었어. 내 권한은 여기까지. 내 의무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선에서 명확하게 긋자. 이런 깨달음을 알게 될 거고요. 이제 과거를 그래서 뒤돌아보는 일들도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실제로 과거 사람이랑 다시 얘기하게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 비슷한 관계가 새로 시작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과거가 생각나면서 그때는 진짜 공정하지 않았어. 내가 너무 희생했어. 부당했어. 이제부터는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상대방이 여기까지 와야 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게 될 수도 있고요. 뭐 회사나 뭐 사업이나 이렇게 커리어랑 관련된 쪽이라면 곧 아마 어떤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과거랑 좀 겹쳐져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역할, 뭐 조항들 이런 것들을 딱 명확하게 잡게 되면서 내가 옛날을 비루어 보니까 뭐 계약 기간 같은 거, 조건 같은 거 이거는 이제는 여기까지가 가능한 거다. 이 이상은 불가능하다. 약간 내 입장이 확실히 정해지거든요.
누가 대신 나서서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 분이 과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경험을 보면서 아, 과거에 그랬지. 나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해요.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사건을 대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진실이고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그래 정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인생의 여러 경험을 겪다 보니까 이제 나는 나만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이번 분한테 뭔가 지금의 짐들을 더 가지고 있어라. 더 버텨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 내 몫이 아닌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하거든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관계에서도 이게 내가 뭐 더 사랑하니까, 내가 더 해주고 싶으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그럼 진짜 무섭게도 상대방이 나한테 기대게 되고요. 나는 계속 희생하고 나는 계속 배려하게 돼요. 그게 또 당연해지거든요. 아, 내가 해도 돼.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새로 들어오는 일들 정말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정말 다 해주려고 작정하면 그 안에 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구분해서 일을 맡지 마시고 내가 하기로 선택한 거랑 내가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랑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게 정말 진실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기울기 시작하면 다 태워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살아있나, 나의 의도, 나의 계획, 또 나의 에너지 같은 것도 어디에 가야 될지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다 태워버렸고 기울어졌잖아요. 또 그 과거가 다시 생각나면서 아, 내가 그때 너무 바보 같았어. 그건 실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 경험이 다시 정리가 되면서 아, 저울이 있다면 그 추가 정확히 맞춰져야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땐 기울었었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없었을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쓸모없는 경험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의 그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아, 이제부터는 정말 나의 의지, 또 나의 능력이나 한계점, 또 다른 사람도 이 안에서 맡아야 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게 되실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런 것들을 잘 다루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여러분은 일단 과거를 떠올리셨을 때 여러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왜 그때는 그렇게 좀 성급했을까? 좀 더 내가 깊이 생각했으면 달라졌을까? 그때는 내가 진짜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렇게 돼버렸네? 약간 과거 여러분의 결정 이런 걸 두고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선택이 너무 즉흥적이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다. 욱해서 그랬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때는 너무 상황이 막 되게 빨리 흘러가 버려서 정말 쓸려가듯이 그렇게 선택했어. 따라가 버렸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카드들은 정말 중요한 진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이는 어떤 놓쳤던 부분이 있다. 그때는 놓칠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과거 선택을 특히 보고 후회한다기보다는 이제 와서 보니까 나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약간 차분하게 좀 깨닫게 되는, 좀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 좀 그런 차원에 가까워요. 지금 카드들을 보시면 타로 카드의 월드 카드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건 끝났어요. 하나의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 여러분이 내리셨던 과거의 결정 혹은 과거의 사건들 이미 여러분 인생에선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돌리고 싶어 이런 마음은 별로 없고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의미가 뭐였을까? 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렇게 지금은 과거를 두고 좀 곱씹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데스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선택과 결정이 아마 그냥 실수는 아닐 거거든요. 그 선택은 진짜 3번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에 해당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돌아봤을 때 사소하게 정말 쓸데없는 후회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순 없고요. 그 시기를 통과하는 게 어떤 여러분의 삶의 미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카드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3번분한테 곧 드러날 진실은 그때 여러분이 진짜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중요한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당시에 아마 3번분은 이제 감정적으로 정말 흔들리셨을 수도 있고 세상이 막 여러분한테 빨리 결론을 내려 이렇게 재촉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이거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정은 틀린 게 아니에요. 결정을 원래 우리가 잘 하려면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곧 여러분이 알게 될 진실은 과거로 돌아가자. 그런 선택은 정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의 나를 오히려 받아주고 이해해야 한다. 좀 이런 차원에 가까워요. 어차피 월드의 데스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그때 선택을 두고 완전히 마음에 들진 않으실 수 있죠. 아, 나 너무 성급했고 감정적이었고 현명하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근데 그래도 두 카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3번분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물론 지금은 생각해 왔을 때 과거를 보며 부족했다,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3번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너무 정말 빨리 지나갔거나 아니면 상황의 사이즈 자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른들도 성인들도 하기 되게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한 10살, 9살 아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명하게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아이가 커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아쉬운 마음 당연히 있겠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할 걸. 근데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정말 고려한다는 거는 그 9살, 10살 아이한테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3번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는 내려놓을 때가 왔다라는 거죠. 다음 카드도 보시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운명의 수레바퀴 이렇게 나왔거든요. 진짜 그때 3번분은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거꾸로 묶여있고 매달려 있는데 상황을 어떻게 똑바로 봐요. 모든 걸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그리고 지금 피가 막 솟구쳐요. 빨리 결정해야 되니까 진짜 압박스럽거든요. 감정적으로 당연히 힘들었겠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시간 동안 정말 거의 한계에 다다른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까지 나왔다는 거를 보면 이 상황은 인간의 의지, 인간의 예상 이거보다도 훨씬 빠르게 굴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당장 결정해야 돼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완전히 다 이해가 되고 나서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결정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먼저 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와서 보면 내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결정했어, 급하게 결정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그렇게밖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떠밀려서 선택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조만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몰랐던 어떤 세부사항, 조건 이런 걸 알게 된다든지 그 상황 뒤에 어떤 사람의 숨겨진 의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실이라는 게 한 번에 다 와르르 막 쏟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올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과거에 나랑 좀 비슷한 선택을 할 때 그걸 보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런 것도 가능했겠다. 좀 이렇게 깨닫게 되는 흐름이 강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가 정말 후회의 감정보다는 과거의 나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차원이 강하겠죠. 또 지금 마지막 카드도 보시면 동전 3번이랑 완주 6번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과거 선택이 아마 다시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새로 피드백을 하게 된다든지 다른 사람이 특히 인정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실수가 아니었고 흑역사가 아니구나. 나는 삶에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그걸 통과했구나. 약간 그렇게 사회에서 세상에서 받아들여질 거예요. 또 3번 분도 그때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합리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합리화가 아니라 이 맥락을 이해하게 되다 보니까 납득이 되는 그런 차원에 가까워요. 이게 납득이 되고 나면 이제 비슷한 선택할 때 훨씬 더 느긋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예전처럼 뭔가 등 떠밀려서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도 아니야 지금 좀 더 천천히 좀 더 생각해보자 이렇게 여유를 만들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 차원에서 예전에는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이랑 오해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막 내고 관계를 깨트린 거죠. 그 당시 상대방은 계속 오해라고 변명을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너무 감정적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오해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거짓말했던 거예요. 이걸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친구가 나랑 비슷한 상황을 겪어요. 그걸 보면서 저거는 오해가 아닌데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럼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잖아 이렇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막 감정이 막 불같이 막 화를 낼 정도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 상대방이 거짓말 한다고 넘어가지도 않거든요. 내가 당한 게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거부터 점검하는 거죠. 팩트 체크부터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차분하게 진실을 알아보게 되고 내가 탐지할 수 있고요.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약간 거짓말 탐지기가 생기는 좀 그런 차원에 가깝죠. 내가 그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화를 냈더니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텐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말도 했었지. 약간 그 당시 흐름을 복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때 나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 순간을 지나려면 내가 그걸 헤쳐나가. 나 살아야지. 그럼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나 그럴 수밖에 없었네. 그 이유를 알겠네. 내가 이제 진실을 알겠네. 훨씬 후련해지거든요. 이렇게 돼야 또 나를 보면서도 자책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새로운 진실, 새로운 재료 이런 게 생기는 차원이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앞으로는 좀 더 비슷한 상황에서는 더 여유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사 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요즘 좀 마음이 힘드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많이 양보하신 것 같거든요. 왜 내가 항상 한 발 물러서야 되는 걸까? 굳이 나는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 결국 나만 손해보는 입장이다. 약간 억울함? 이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 맥락?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주도권의 축이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스스로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좀 서글픈 감정이 드는 에너지? 이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흐름들을 보면 4번 분이 진짜 호구여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오히려 좀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잘 넘기는 게 목적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신 것 같거든요. 어떤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망치면 안 되고 이 1대1의 관계라면 여기서 내가 좀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면 안 되고 뭐 일이라고 한다면 일이 이제 어쨌든 원만하게 잘 굴러가서 끝나야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 발 양보한 좀 그런 편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착한 역할만 하는 것 같다.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더 잘 사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비교, 또 억울함 이런 게 있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겉으로는 티내지 않는 상태이실 수 있는데 속으로 오히려 정리가 안 되는 상태로 보이고요.
내가 지금 불리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은 하더라도 그걸 굳이 말하고 있진 않는 좀 그런 편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 사실 사람들은 4번분이 괜찮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이미 끝난 얘기 아니야? 정리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4번분 마음에는 질문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양보한 게 최선이었을까? 결국 또 나만 손해본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요. 근데 이런 불만을 갖는다는 게 이제 정말 불만, 의미 없는 불만이 아니라 약간 공정함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답답함은 내가 어떤 입장을 잘못 선택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카드들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4번분한테 지금까지 했던 역할을 유지해라, 더 참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냥 뜬금없이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만간 4번분은 어떤 진실을 알게 되는데 내가 밀려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나는 시간을 견딘 거구나. 내가 생각한 어떤 결과의 타이밍이 나의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구나. 이제 결과가 드러나는구나. 좀 이런 걸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타로 카드를 보시면 칼 7번이랑 동전 1번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칼 7번 보시면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도둑이 칼을 훔쳐가고 있어요. 근데 되게 몰래 훔쳐가는 장면이거든요. 어떻게든 최대한 몰래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교묘한 사람 이런 걸 말해요. 아마 4번분 가까운 곳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자기 책임이 있는데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 말을 뭔가 묘하게 돌려가지고 유리하게 빠져나가는 사람, 또 아니면 상황을 뭔가 자기 원하는 대로 내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지. 좀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었던 걸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4번분은 또 그걸 아마 모르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어렴풋이라도 직관이 있기 때문에 느끼셨을 거예요. 저건 좀 아닌데? 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4번분은 그 사람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나온 카드가 동전 1번이잖아요. 눈앞에 있는 동전 하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기본을 지켜요. 정도를 걷는다. 이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정확하게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알아서 하고 또 나머지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면 내가 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4번분이 진짜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도둑이 자기 수가 되게 얕다라는 걸 말해요. 진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이야.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조합이거든요. 또 다음 카드로도 보시면 힘 카드랑 동전 6번이 나왔는데 이렇게 조합이 나왔을 때는 균형과 힘이 다시 맞춰진다. 이렇게 좀 예언하는 차원이 강해요. 힘 카드 자체가 되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외부에서 참으라고 하니까 압박에 의해서 참는 게 아니거든요. 힘 카드 되게 그 안에서 여유로운 자세를 말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인내를 선택하는 태도 이런 걸 말하거든요. 4번분은 그냥 무조건 참은 게 아니실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망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한 발 물러선 좀 그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동전 6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선택이 결국 공정하게 들어오고 제대로 분배된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의 그 기울어진 역할이 다시 조정된다든지 책임을 지고 있던 것들이 나눠진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4번분이 이제까지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게 되실 거예요. 또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짐들도 서서히 동전 6번이 나왔기 때문에 나눠지기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도 내 짐이 주는구나. 혼자 다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것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도둑을 잡아라.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이 도둑도 자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 세계 안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선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에는 최선의 답을 하지만 이게 이 행동의 결과라는 거는 결국 다를 수 있고 또 결과가 나오는 속도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요령을 피워요. 그래서 빠져나가요. 그럼 저 사람 되게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분은 편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런 쪽은 항상 좀 시간이 지나야 의미가 나오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당연히 답답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진실이 보일 거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억울함들, 그런 것도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컵 10번이랑 컵 9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상황이 안정된다, 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 내가 그때 내렸던 선택들이 틀리지 않았다, 이게 증명되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도둑이 진짜 와서 4번분한테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이 사람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봐도 결과가 응당 4번분이 납득이 되실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가 아니라 더 이상 4번분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역할이 조정되고 내 몫이 줄어들고 부담이 줄거든요. 그러면 내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 내가 이만큼까지 안 해도 다 굴러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자리 자체가 자신의 자리로, 제자리로 이렇게 가는 과정이고요. 평가, 어떤 결과를 정말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관계라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는 조정이 끝났다, 됐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거고, 사실 그래서 4번분 경우에는 지금의 뭔가 불공정한 거, 억울한 거, 그걸 더 참으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온 세상에 알려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안다 라는 차원에 가깝고요. 오늘 조언 카드까지 연결해 보면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라. 지금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때가 온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지금 운의 기운이 넘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양보하지는 마시고요. 내가 여기까지 한다, 당신은 여기까지 한다. 중간중간 과정 중에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이미 이제 벌어져서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차원이라면 사실은 결과가 말해준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의도든 모든 행동이든 사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든요. 아무리 도둑이 요행을 부린다고 해도 하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 운명에는 업보라는 게 있어서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알아서 작동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게 자기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사실 반드시 결국에는 그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자기의 업이라서 자기가 치러야 되는 대가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걸 굳이 나서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업을 내가 해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일방적으로 참는 분도 아니고 희생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뒤처진 분도 아니세요. 시간이 때가 달라서 그런 거지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미 서 계시거든요. 이제 곧 그 차이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고르신 분들, 조만간 5번 분들은 약간 갈등이랑 고민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진실이라기보다는 마주해야 되는 제안 이런 쪽에 가까워요. 근데 특히 그걸 두고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이거 내가 너무 욕심내는 건가? 이건 운이 좋은 건가? 우연인 건가? 좀 이런 기회를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눈앞에 이제 곧 여러 가지 옵션이 펼쳐지는데 방향성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좀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막 오는데 그게 기분이 막 좋지가 않거나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좀 불안할 수 있어요. 이게 괜찮은 길인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맥락이 나온 걸 보면 사실 또 5번 고르신 분들은 특히 좀 겸손한 자세가 강하신 것 같거든요. 어떤 기회가 와도 잘 섣불리 못 잡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다른 사람은 뭔가 준비를 다 해놓고 착착 기회를 잡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막 기회가 지나가는 것 같고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잡으면 나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근데 조만간 어떤 진실이 나올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왜 망설이는지 그 정체가 뭔지 그런 것들을 비춰주는 방향이 될 거다. 좀 약간은 어렵지만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오늘 타로 카드를 보시면 이제 컵 7번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카드를 보시면 주인공이 있는데 자기 앞에 7개 컵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죠. 옵션이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이 카드는 주로 우리가 어떨 때 쓰냐면 이제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10페이지 넘게 메뉴판이 이렇게 있으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좀 그런 상황이 컵 7번이거든요. 5번 본 경우에 사실은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주변에서 너 이거 잘할 것 같아 이렇게 권하거나 제안하는 그런 길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컵 7번이 지금 못 고르잖아요. 이 상황에 완즈 7번이 같이 나왔거든요. 가능성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나는 계속 이걸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한가? 이거 내가 해낼 수 있나? 괜히 실패해서 이렇게 나 언덕 위에 있는데 민망한 거 아니야? 나를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제 가능성이 많은데 확신이 부족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 5번 번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회를 계속 앞에 두고 있는데 잡지 않는, 그래서 멈춰 있는 그런 상태에 가깝거든요. 근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컵 7번도 보시면 계속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1번 컵 잡으면 어떻게 될까?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럼 2번은 어떨까?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를 따져보는 스타일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완즈 7번은 이게 다른 사람이랑 경쟁하고 싸우는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 계속 완벽주의로 몰고 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성향은 아마 보통 좀 특정한 어떤 A라는 사람이랑 나를 비교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상은 해야 돼. 약간 이런 목표 의식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기본이 이 정도는 되지. 이런 것들을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안에는 한 번 할 거면 이제 숫자 7이 겹쳐 나왔기 때문에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약간 완벽주의 압박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카드는 그냥 기회를 두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소심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책임감도 되게 강하고 완벽주의가 주는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좀 이런 걸 말해요. 준비가 아예 안 된 사람은 오히려 기회를 봐도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5번 분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저 일을 봤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뮬레이션도 거의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봤을 때 사이즈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못 고르는 인연을 맺기가 어려운 그런 스타일이고요. 어떤 커리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가능성을 두고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좀 이런 걸로 보여요. 근데 곧 여러분한테는 이제 진실이 오는데 여러분 준비가 끝난 거고 지금 오는 기회는 우연히 오는 행운은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굉장히 이렇게 신중한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도 해오셨고 그에 맞는 노력도 해오셨을 거예요. 이제는 진짜 잡아야 되는 기회가 오고 그건 이제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점점 더 확장하게 될 거다. 좀 이런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동전 왕이랑 동전 8번이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좀 안정적으로 성과를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 그런 사람, 되게 꾸준한 사람, 책임감이 되게 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동전의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동전 8번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 안에서 나 혼자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이 나는 혼자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노력이 드러나지 않았을 순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줬을 순 있지만 근거가 있고 바탕이 있고 실력이 있다. 장인정신을 말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곧 여러분한테 어떤 기회가 올 거예요. 그게 진실인데 그걸 가지고 도전할까 말까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이 기회를 내가 맡았다가 혹시 비난받진 않을까? 오히려 어떤 평판이 나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곧 드러날 진실은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많은 경우에 아마 공부나 뭐 일이나 커리어, 궁극적으로는 돈과 관련된 그런 제안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데요. 원래 여러분이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 약간 더 사이즈가 큰 일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여러분은 약간 나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나의 파트, 요것만 잘하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조만간 어떤 진실을 만나게 되냐면 사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까지 챙겨야 되는 자리, 이걸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다음에 하게 되는 여러분의 역할이 뭔가 자료를 모아서 정리한다거나 수합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의견을 모아서 누군가한테 전달을 한다거나 어떤 중간 네트워크 이런 걸 담당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생각보다 지위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또 권한도 늘어날 수 있고요. 뭔가 볼 수 있는 정보 또 어떤 열람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게 좀 많아지는 자리고 누가 나한테 뭔가를 정리해서 알려주면 나도 또 정리해서 더 윗사람한테 보고하는 자리 아니면 돈 계산하는 자리, 좀 중요한 자리, 정산을 해야 하는 자리, 정확해야 되는 일, 액수가 좀 큰 거래처 이런 걸 맡게 되는 일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묵직한 일이어서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투명하게 굴러가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런 거 하게 되면 이걸 맞닥뜨리면 사람이 처음엔 부담스러워요. 이거 나 잘 못하면 결국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완전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는 사실 정말 5번 분에 대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끝났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또 기회를 주는 쪽에서 봤을 때는 5번 분을 되게 오랫동안 지켜봤을 거예요. 일을 맡겨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5번 분은 멘탈이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특히나 5번 분은 불공정하게 처리할 사람이 아니다. 결과를 책임질 능력도 있다. 여기까지 봐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상대방이 기회를 줄 때 한번 잘해보세요 이렇게 던져두는 그런 시도, 시행착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이 이 정도 역할은 맡을 때가 왔으니까 맡아주세요. 좀 이런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이 마주할 진실은 이제 정말 이름을 걸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수준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부담이 있겠지만 근데 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만하다. 내가 원래 하던 일에서 좀 더 확장되는 거다.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요만큼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런 진실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진실도 아니고 그냥 오는 행운? 이런 수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보상 카드가 나왔는데 보상의 차원이 강해요. 보상이 오는데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회로 주어진다.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핵심 카드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진실을 위한 준비를 이미 해오셨어요. 역량도 쌓아오셨고 이제는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어요. 그게 진짜 진실이라는 거죠.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좀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은 하시되 스스로 보시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이거를 줄여야 된다. 이 기회는 성장의 일부이다. 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딱 잡는 사람, 자리를 잡는 사람 보면 겉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욕심내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도 해요. 근데 5번 분은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받을 만한 자리니까 그 자리가 따라오는 거고 그게 진실이니까 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생겨서 5번 분이 그 진실로 인해서 달라지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이미 바뀐 사람이라 진실로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어떤 약간 사이즈가 큰 일, 뭔가 권한이 큰 자리, 뭔가 결정하는 게 많은 자리 이런 게 올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진짜 진실이에요. 그 제안이 왔을 때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거절하시거나 위축하지 마시고 이게 진실이구나. 내가 이거 받아야 되는구나. 근데 어디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디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걸까? 이런 기준을 지금부터 생각해 두시는 게 좋고요. 받은 다음에도 너무 무리인 거, 또 너무 부담을 과하게 주는 거 이런 건 좀 걸러야 되니까 세부사항도 보시면서 나에게 정말 나의 진정성에 맞는 거, 내가 맡아도 되는 정도의 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역할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진짜 이제까지 쌓아오신 것들이 드러나는 그 진실, 이걸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